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후줄근남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로, 현재 택시운전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 후줄근남님이 15년 전 처음 택시를 시작하셨을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택시운전사로 일을 하고 있고 연차로는 15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살짝 편법을 썼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개인 택시로 시작을 했고, 따라서 시간 운용이 여유로운 편이었죠. 그 일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섭고 떠올리기도 싫지만, 제 큰아들이 검통 채널의 구독자라 아이들이 어릴 적에 해줬던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제보를 해보라며 성화를 해대기에 하는 수 없이 제보를 하게 됐네요. 15년 전 개인 택시 자격증을 구매를 한 다음 택시 일을 시작했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산업금이니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없어서 정말 프리하게 적자가 나지 않는 선에서 운전대를 잡고 그랬었는데요. 그날은 전날에 친구와 과음을 해버린 탓에 아침부터 오후 내리 잠만 자던 제게 와이프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자 더 듣기 싫어서 운전대를 잡고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11시쯤이었는데요. 여자 손님 2명을 태웠습니다. 정확하게 2명이었어요. 인상착의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한 사람은 웨이브기가 살짝 있는 파마 머리에 하얀 원피스 차림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오피스룩이라고 하는 그런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이상했던 건 행선지를 정장 차림의 손님분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 옆에 있는 원피스 차림의 손님은 행선지를 거듭 물어봐도 묵묵부답이라 두 분이 행선지가 같으신가 보다 하고 바로 출발을 했죠. 그렇게 정장 차림 손님이 도착지에서 요금을 계산하고 내리는데, 원피스 차림의 손님이 같이 따라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창문을 내리고 걸어가는 손님에게 말을 했죠. 동승하신 손님하고 같이 안 내리시고요? 하는데 그 손님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까부터 자꾸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자기 혼자 탔는데 탈 때부터 2명이 탄 것처럼 행동을 하시냐고. 이게 말로만 듣던 태우지 말아야 할 손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손님한테 늙어서 깜박깜박한다,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상황을 얼버무린 채 차를 몰아서 뒷좌석에서 창문만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그 손님 아닌 손님에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제 택시에 탑승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제서야 탑승할 때부터 꾸준히 창문만 바라보던 그 손님이 고개를 저한테 돌려서 입을 열더라고요. 제가 가려는 곳이 조금 먼데 괜찮으시겠어요? 사례는 넉넉히 드릴 테니까 괜찮으시면 가주시고 아니면 내릴게요. 뭔가 제가 알고 지내는 동료들에게 들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통은 행선지를 단답으로 말하거나 아예 무시로 일관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들었었고요. 행선지를 말한 손님 아닌 손님은 도착지에 도착을 하면 사라진다고 했고, 무시로 일관하던 손님에겐 똑같이 무시로 일관하다가 며칠 뒤에 불의의 사고를 겪는다거나 한다고 했는데, 제가 태웠던 그 손님 아닌 손님은 행선지가 명확한 데다가 단답도 아니었고 심지어 사례까지 넉넉하게 하신다고 하니, 아, 이게 살아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정장 차림의 손님이 제게 비친 태도를 미뤄볼 때 귀신은 맞겠거니 했습니다. 그 손님이 말한 행선지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웬 야산이었어요. 당시가 내비게이션이 막 나왔을 때라 요즘처럼 여기 찍으면 바로 좌표가 찍히는 게 아니라서 살짝 당황스러웠죠. 사례가 과연 얼마가 될까라는 생각과 일단 해코지는 당하지 않았다라는 안도감과 함께 조금씩 행선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손님 아닌 손님이 말한 행선지에 도착했다는 내비게이션의 알림음이 울림과 동시에 저는 뒤를 돌아봤는데요. 듣던 것과는 달리 사라져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손님이 메고 있던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갑자기 자기 머리에 딱밤을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맞다, 지금 이 가방 안에 있을 리가 없잖아,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내리려는 모션을 취하다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기사님,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저희 부모님이 지급해드릴 테니 시간이 조금 걸려도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리기가 무섭게 쓱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낚였다, 속았다, 내 기름값, 내 시간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던 그 찰나의 순간 해가 뜨더라고요. 진짜 정말 해가 떴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두컴컴한 산중이었는데 갑자기 여름 새벽 그 시간대에 보이는 풍경이 제 눈에 고스란히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 펼쳐지는 거였죠. 심지어 더 말이 안 되는 건
제가 그 손님을 태운 곳이 안양이었는데요. 안양에서 평택까지, 물론 도심가가 아니라 어디 이름 모를 동네의 야산이라고 해도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출발을 했는데 동이 튼다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어서 주위를 둘러보니 제 눈에 정말 지금도 선한, 그리고 기억하기도 싫은 그 대롱대롱이 보였습니다. 나이테가 굵다고 해야 할지 씨알이 굵다고 해야 할지 모를 아주 오래돼 보이는 고목나무의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밝아져서 시야에 착오가 생겼나 싶어서 두 눈을 몇 번이나 비벼본 뒤에 다시 바라봐도 똑같았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신고를 때렸죠. 그리고 도착한 경찰에게 상황을 다 설명한 다음 서에서 조사를 받고 알리바이를 입증한 다음 몇 시간이 안 돼서 서에 도착한 노부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태웠던 웨이브 머리를 하고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 손님 아닌 손님은 불과 결혼을 앞둔 새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손님이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밤 늦은 시간에 집을 나서더니 사흘이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도 안 받아서 이제 막 실종신고를 했던 참이었는데, 실종신고를 한 지 8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제가 그 손님을 태웠던 거예요. 그리고 대략 12시간이 지나가던 차에 제가 경찰에 시신을 발견했다고 신고를 한 거였고요. 그 손님 아닌 손님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딸 걱정에 안절부절하고 있다가 선잠에 들었는데 꿈을 하나 꾸셨다고 해요. 꿈의 내용이 딸이 택시에 타고 있었대요. 그리고 택시기사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택시가 어느 야산에 턱 하고 섰고 딸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아, 택시비가 없네. 기사님, 택시비는 저희 어머니가 주실 거예요." 하고 내리더랍니다. 그렇게 저는 그 손님 아닌 손님의 어머니에게 택시비로 무려 당시 돈으로 50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 이후로 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굳이 궁금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아서 그저 그런 기억에 저편으로 떠나보냈죠. 물론 제가 이걸 굳이 기억하고 싶지도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던 건 부패가 진행됐던 아니던 간에 사람의 시신을 본다는 그 경험이 절대 달갑지가 않아서입니다. 정말 그 싸늘하게 굳어서 온갖 막 그런 게 다 바닥에 쏟아져 내린 그 광경은 너무나 끔찍했거든요. 그 손님 아닌 손님이 제게 당시 돈으로 그 정도의 거금을 지출한 이유가 다 그렇고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네요. 은혜 갚은 손님이라 이름만 대도 알만한 번화된 도시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곳은 당연하게도 온갖 범죄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아마 후줄근남님께서 택시에 태운 그 손님 아닌 손님은 당시 내비게이션으로도 쉽게 찾을 수 없고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도 않는 그런 곳에 자기 자신의 시신이 보기 안 좋게 매달려 있는 게 영 기분이 좋지가 않아서 어떻게 후줄근남님의 택시에 타게 됐고 그런 부탁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